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3의 공개일을 공개했는데요. 날짜는 2025년 6월 27일로 아직 5개월이나 더 기다려야죠. 뭐 길었던 설 연휴가 순식간에 지나갔던 것처럼 머나먼 6월 말이 빨리 찾아올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오징어 게임의 새로운 장면들과 흥미로운 루머들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보겠습니다. 우선 새롭게 공개된 시즌3 공식 포스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포스터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미 시즌2의 운동장 포스터에서 봤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새로울 것은 없지만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보면 철수와 영희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었고 배경에는 하얀색과 주황색 꽃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죠. 마치 꽃밭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시가 일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포스터에 그려진 이 꽃은 무엇일까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국화과 식물인 코스모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모스는 6월부터 피기 시작하고 노란 코스모스의 경우에도 7월부터 개화하기에 오징어 게임 시즌3가 6월 말에 공개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코스모스는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에 대립하는 말로 질서와 조화를 뜻하고 있는데 성기훈이 쿠데타를 일으켜 혼란을 일으킨 것이 시즌2의 이야기였다면 이번 시즌3에서는 프론트맨이 의도한 대로 다시 질서로 되돌아가는 의미라고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214번 참가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작중에서 그는 사실 백발의 남성으로 이미 무궁화 게임에서 탈락한 지 오래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오일남처럼 숨겨진 VIP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전 포스터에 등장했던 392번 참가자의 의미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총 러닝타임이 392분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4란 숫자를 6부작으로 마무리될 시즌3에 대입하면 한 편당 얼추 35분으로 나눠지는데 솔직히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과 회수되지 못한 떡밥들이 많기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해석인 것 같고 이번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포스터의 연장선으로 공개된 스틸에도 선물 상자 모양의 관이 보이는데요. 현지화 사람들은 관 속에 담긴 누군가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고 있죠. 아무래도 관 속에 있는 사람은 기훈의 친구인 정배일 확률이 높은데 PTSD 때문에 탄약 배달에 실패한 대우는 이전에 정배가 그랬던 것처럼 죄책감 때문에 멀찍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침대 기둥에 수갑이 채워진 기훈이 누군가를 노려보는 장면입니다. 영웅놀이에 이어 경찰 놀이는 재밌었나? 라고 프론트맨이 질문할 것 같은 이 장면에서 그는 확실히 벌을 받고 있었죠. 다만 취침 시간에 그가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데도 동그라미 참가자들한테 살해당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는 확실히 프론트맨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었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를 깍두기 시스템을 통해 게임에서 배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면 쓴 놈들이 나보고 깍두기래. 야! 니네들도 들어봤지? 깍두기! 소외된 약자를 버리지 않는 게 옛날 애들이 놀이할 때 지키던 아름다운 규칙이라나? 씨발 졸라 멋있지 않냐? 그리고 어쩌면 그가 노려보는 인물은 프론트맨이 아닌 노을일 수도 있었죠. 이 장면에서 노을은 게임장에서 탈출한 준호가 그랬던 것처럼 자갈밭 위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번 유출 사진을 통해 노을이 경석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기에 2차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훈과의 접촉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에는 VIP의 참석도 있었죠. 그렇다면 이번 작품에서 등장할 VIP는 과연 누구일까요? 해외에서는 이미 오징어 게임의 지극한 팬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VIP로 등장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2022년 당시 에미상 6관왕을 달성한 황동혁 감독은 자신에게 기회가 된다면 디카프리오에게 연락해서 Will you join the game이라고 묻고 싶다는 농담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끼리 그냥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조금 연락을 해볼까? 디카프리오한테 한번 will you join the game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는 했습니다. 또한 유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했던 배우 이정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파티에서 디카프리오와 함께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일화를 밝히기도 한지라 기대가 더 고조되고 있죠. 물론 지난 1일 넷플릭스 관계자는 디카프리오가 극비로 오징어 게임 시즌3 촬영을 마쳤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 부정했지만 우리는 이미 마블의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을 보면서 깨달았듯이 그 사실이 맞아도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국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몇 명 더 있는데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명예 한국인이자 우리들의 영원한 울버린인 휴잭맨,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보고 배우 정호연에게 입덕한 프랑스 국민 배우 마리온 꼬띠아르까지. 참고로 그녀는 영화 인셉션에서 디카프리오의 아내 역으로 등장해 한국에서 큰 인상을 남기기도 했죠. 이들이 유리창 밖에서 데스게임을 감상하는 VIP라면 오영일처럼 게임에 직접 참가한 VIP도 분명 더 있을 텐데요. 저는 그 기준을 소지품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시즌 1에서는 원래 게임에 들어온 참가자들의 소지품은 환복시키는 과정에서 핑크 솔저들이 모조리 회수해 갔었죠. 한미녀가 기절한 상태에서도 담배와 라이터를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걸 몸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이고, 강세벽이 중간에 칼을 챙기고자 마음먹은 것도 이곳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2에서는 타노스의 십자가 목걸이와 장금자 할머니의 비녀는 회수되지 않았죠. 장금자 할머니는 아직 비녀를 사용 안 했다지만 타노스의 경우 이미 경수와 함께 수차례 환각 파티를 벌였는데, 이런 특혜는 명백히 프론트맨이 말하던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 안에선 모두가 평등해. 참가자들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공평하게 경쟁하지. 바깥 세상에서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너희들이 그 원칙을 깼어. 그렇다면 타노스는 과연 VIP였을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노스는 이전에 오영일과 직접적으로 싸우기도 했고, 그가 다른 것도 아닌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포크에 찔려 사망한 것은 꽤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시즌3에서 타노스의 가장 현실적인 등장은 노을이 경석을 살리기 위해 장기 밀매단에 합류했을 때 시체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안구를 다친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목에 찔려 사망했으니 깨끗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약 3억 9,140만 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 흥행작이기 때문에 시리즈의 향방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최근 데드라인의 언급에 따르면 현재 미국판 오징어 게임이 데이빗 핀처 감독의 지휘하에 제작 중이라고 밝혔죠.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에 대한 정보는 아직 텅 비어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 작품의 주인공을 예상하길 데이빗 핀처 감독의 애착 배우인 브래드 피트를 꼽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유니버스라는 이름의 타임라인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는데요. 이 이미지는 당연히 가짜였지만 솔직히 흥미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1987은 젊은 시절 오일남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는지 그 기원을 보여주는 프리퀄 작품이고, 오징어 게임 제28에는 경찰이었던 황인호가 어떻게 오징어 게임 제28의 우승자가 되었는지 묘사한 작품이죠.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월드는 전 세계 각국의 우승자들이 모여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에 도전하는 왕중왕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월드까지는 너무 뇌절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프론트맨 황인호의 과거 이야기가 스핀오프작으로 나온다면 제일 재미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도 아주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따따따따.